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촬영되고 있고요. 부모님 얼굴은 나오시지 않고 제 얼굴만 나와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오신 분들이 이제 고2 올라가시는 어머님들 맞으시죠? 네. 지금 오늘은 일단 주제는 아무것도 몰라요라 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1년 동안 하면 고2는 한 서너 번 정도 아마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입 환경에 대한 이해해서 기본적으로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구조가 되어 있는가 보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기본적으로 4년 예고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2이기 때문에 사실 중3 올라간 2월 말에, 중2 2월 말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뽑겠다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어머님들이 소위 조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중2 때 기본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로 새로운 것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월, 8월 말에 뭐 나오냐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뒤에 설명할 건데 이런 식의 전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뽑을 겁니다 하는 거를 교육부하고 대교에서 발표를 하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고2 4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이 고2고 4월 말 될 거잖아요. 이때 되면 각 대학별로 이제 우리 대학은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겁니다 하는 시행 계획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고2 4월 그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5월달이 되면 이제 3학년들의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시행계획하고 요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면 시행계획은 말만 이렇게 한 90%가 완성됐다면 요강은 100%예요. 요강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소송 거시면 부모님 이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몇 명 뽑는다, 어떤 데에서 어떻게 뽑는다는 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고3 올라간 아이들 거 보고 유추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인원수 정도 조정, 최장력 수준 이런 거 조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5단계쯤에 있죠 이제. 그래서 사흘 말 되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입학처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뽑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 기본사항 이게 우리 아이들은 나왔겠죠.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직접 와닿지는 않아요.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뽑는다, 뭐 한다, 시행계획이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게 작년도 8월달에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2 됐으니까 이제 뭐 나올 거냐면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이 나올 거예요. 2024년 나올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총 모집 인원이 얼마고 참 유형을 얼마 뽑고 어떻게 뽑고 하는 게 나오고 이게 교육부 발표한과 동시에 대학들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특정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인데 이런 걸로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4월 말에 나옵니다. 나올 거고 요거들을 뽑지 않고 마지막에 수시 모집 요강이 보상되면 확정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 기본 베이스 요거를 바탕으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부 다 세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신이 뭐 국영수 과학 100% 반영 이렇게 할 건데 그 몇 과목 볼 거냐, 전 과목 볼 거냐, 공용이 잘한 거 몇 과목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되는 게 수시 모집 요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수시, 정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정시는 수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기 실적 위주는 대부분 예체능 계열이나 일부 어학 계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건 학생부 위주 아니면 논술, 수시. 정시는 수능 이렇게 생각. 물론 서울대가 이제 2023년도부터 교과를 정시에 반영하겠다 했기 때문에 교과도 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지.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분들 다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뭐냐면 아마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생기부 보셨죠? 거기 보면 각 과목별로 등급 다 나와 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등급 숫자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활기록부 그 자체 전부 다 들어가요. 거기 방에는 교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방에 들어가야 되죠. 교과가 제일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비교과 대표적인 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과 비교과 다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숫자만 들어가면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강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으시면 되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면 나중에 묻지 마시고 손 들고 질문하시면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 개편상이 뭐 시중에 적용에 뭐 이게 반영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조정 요약하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5, 1, 2. 네. 보시면 과목당 기본적으로 교과 활동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 한 할당들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과목당 500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에 한 12, 과목을 들어요. 그럼 500자 곱하기 12, 과목 하면 실제로 한 6,000자 정도 돼요. 그럼 그 6,000자에 우리 아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세특을 신경 써야 되고 세특을 신경 쓰려면 뭘 신경 써야 될까요? 학종별 세부능 특기사항 중요하다 하시잖아요. 그럼 뭐를 신경 쓰면 세특이 잘 써질까요? 수업.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하면 성적이 좋겠죠. 당연히 세특도 잘 적히게 될 겁니다. 근데 수업이 부실하면 성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당연히 세특도 안 좋을 수밖에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 생활기록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곧 2학년 올라가시면 1학년 때 보실 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애들 1년 동안에 종합적으로 500자를 써주실 거고 자율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에 자동봉진회가 또 따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행사활동들 500자까지 쓸 수 있고 동아리 연간 500자고 지금 졸업한 3학년들 혹은 그 대학 1학년 간 학생들하고 3학년들은 자율동아리 걸 할 수 있었어요. 정규 수업 시간 동아리 말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조직회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우리 아이들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율관 오빠 언니가 야 자율동아리 제일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 말 들으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 말 들어도 될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걸 딱 들으셔야 돼요. 현재는 자율동아리 미반.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부모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반영이 안 돼요. 학교 바깥에서 한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한 것만 돼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봉사활동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동안 진로활동 700자 들어가고요. 수상이 안 들어가요. 이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애들이 아무도 대회에 참석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수상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충분히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대입의 미반영이네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몇 권 읽었다가 대학에 안 가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는 적혀요. 미반영이라는 건 적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목적은 대학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 잘했는가 못했는가 50년 동안 뭐 연구보관이거든요. 준연구보관. 그럼 이제 나중에 뗐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고등학생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생활기록부인데 대입 미반영의 애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인 경우도 저희들은 생각이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독서 활동이 내가 개인적으로 읽은 책은 반영이 안 돼요. 대학에.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독서를 같이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적을 수 있어요. 세부능력이 특기사항 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읽자라는 책은 중요하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거만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혀요. 나 이런 책 읽었으니까 선생님 그거 관련해서 적어주세요 하면 안 적히는 거예요. 적으면 선생님이 처벌받으세요. 절대 적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학생들 가장 큰 차이는 자율동아리 반영이 안 된다. 개인봉사특기가 반영이 안 된다. 독서 반영이 안 된다. 교내수상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3학년 혹은 졸업생들하고 아주 다른 부분.
우리 아이는 오로지 뭐만 잘하면 될까요? 수업만 잘하면 돼요. 수업 잘하면 그 자료가 책이 있나요? 이건 저희들 따로 산 건데 요거 나중에 아마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저장 이렇게 중지해 놓으시면 될 거고 아니면 찍으셔야 되니까. 이게 2학년이시라서 이게 아주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부터 굳이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대학교 4학년 되는 아이들은 정상이었다면 대학교 3학년, 2학년 합쳐가 저기 보면 13만 5천이잖아요. 그만큼 줄었었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조금 늘었다가 다시 우리 아이들 때는 고3 아니고 고2잖아요. 3만 3천이들. 그럼 저 앞에부터 생각하시면 15만 명이 줍니다. 근데 대학 정원은 대학교 3학년일 때나 지금 고2 때나 똑같아요. 뭘 조금 늘었어요. 그럼 대학 가기는 정말 쉽죠. 대학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크린샷 모르지만 대학들이 이제 정시 거의 끝나가고 이제 곧 추가 합격 발표 이제 추가 모집을 하게 될 건데 그 정도로 대학들은 못 뽑아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경쟁이 치열한데 중하위권 대학은 거의 학생들이 미달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에요. 심화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없어요. 대학 정원이 약 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 40만이 그럼 못 가는 애도 있겠네 했지만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특성 아이들도 대학을 안 가고 그래서 실제로 재학생 같은 경우에 30만입니다. 그래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30몇만이라는 건 전문대 빼고 포함하면 더 커져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건 문제가 아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문제인 거죠. 모집 인원에 보시면 34만 9천 명 정도 모집합니다. 이거는 4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전문대에도 15만 정도가 넘게 있거든요. 50만 명이에요. 근데 시험 치는 아이들은 수능 때 50만인데 반주율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정원이 상당히 10만 정도 문제라. 그 정도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 현재 답디 애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지금 고등학교도 작더라고요. 지금 앞전에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물론 이제 가기는 쉽다는 쉬운 거는 알겠는데 저걸 조금 정확하게 해석하면 상위권은 조금 치열하고 그 밑에는 좀 가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인원이 아무리 줄어도 좋은 대학부터 먼저 차지 밑에 대학부터 찰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정도 인원이 지금 보시면 한 4만 명 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앞에부터 제가 말씀드려도 하면 거의 15만 넘게 주는 16만 정도 넘게 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학 갈 아이들이 16만이 주는 거예요. 서울대 상위 그럼 16만이 줄면 공부 못하는 애들도 줄었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같이 싹 다 빠졌겠죠. 그래서 어느 같은 내신이나 같은 수능 성적이라면 만약에 5년 전 수능 성적하고 지금 수능 성적이라면 더 낮아도 지금 수능 성적이 저 대학 갈 수 있다는 특정이다. 근데 경쟁률은 상위권 대학이 줄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대학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줄어든다는 아이들이 아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시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때 상향점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 올해 경쟁률이 더 올라가 버린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 이렇게 질문드렸고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 비수도권 있지만 달라요 많이. 수시 정시 이제 보면은 보통 교과 종합 논술 실기이겠는데 주로 뽑는 거는 교과와 종합이 많죠. 거의 대부분 교과 종합이다. 정시는 91%가 수능. 그래서 수시는 교과 종합, 정시는 수능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수도권하고 비슷해요.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서울하면 더 심한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교과 종합이 이렇게 비율 보이시죠? 32, 40으로 종합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비수도권 오면 교과 종합은 교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서울 지역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형? 수시에서 종합 전형을 좀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을 간다면 교과에만 집중해도 되는구나 라고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도 보시면 정시 수능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뽑는 인원도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걸 이제 보시면 더 다를 건데, 부산 지역 대학은 수시 정시가 87대 뭐 15층. 부모님들이 아시기엔 정시 40% 이것만 다 생각하시죠. 정시가 엄청 늘었구나 생각하시는데, 정시가 엄청 든 건 주요 의료기 대학 16개 대학만 40%가 의료예요. 나머지는 정시를 30% 하든가 교과를 30% 하든가 이렇게 양극화해요. 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16개 대학 빼고는 정시를 30% 이상 운영하든가 교과를 30% 운영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교과 전형 정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교과를 30%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정시 30% 이상. 특히 그 중에서 16개 대학은 정시를 40%까지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시가 거의 60, 40%. 서영고도 마찬가지.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울 지역은 6대 4다. 쉽게 생각하고 수시 60, 정시 40. 근데 거꾸로 지역은 수시 85, 정시 15. 이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인원수를 쭉 했거든요. 이건 주요 16개 대학이고요. 보시면은 교과가 여기 있잖아요. 4천에서 5천 정도 점점 늘었죠. 교과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종합은 조금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정시 40% 늘려야 돼요. 나중에 여기 나오고 정시에 인원이 이렇게 늘었어요. 정부가 정시를 늘리려 했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 그래서 많이 늘은 상황인데 어쨌든 수시에서 약 3만 명대. 수시에서 약 보시면 3만 명대 정도가 늘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시는 한 여기서 2만 명대 올라가네요. 그래서 6대 4 정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은 반면에 수시가 거의 다예요. 이렇게 보시고 유일하게 부산에서 논술 보는 대학은 부산대밖에 없어요. 그럼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다 뭘로? 교과인 종합으로밖에 못 간다. 수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뽑는 인원수가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이거보다 나중에 크게 늘 거예요. 왜 크게 늘냐면 애들을 다 못 뽑았어요. 부산대는 올해 2월이 100명밖에 안 됐어요. 예년에 한 300명, 400명 되다가. 근데 나머지 조금 더 밑에 대학들은 인원 2월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85대 15지만 거의 뭐 6대 4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2월이 많은 상황. 이유는 학생이 없으니까. 수시 때 다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예를 들면 내가 한 수능이 한 4등급, 5등급이면 부산들이 못 가는 성적인데 뭐 어쨌든 어찌될지 모르니까 수시 때 그냥 쓰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부산대 부경대. 그러니까 수시 때 경쟁률이 부산대 부경대는 올해 폭발했어요. 근데 밑에 대학들은 경쟁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체에서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동아대도 갈 수 있었던 아이가 정시 때 되니까 못 갔잖아요. 동아대를 못 썼으면 그때도 동아대가 2월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아대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런 걸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 가면 된다 이래 하지만 사실 정시에 6대4 서울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학생들 40%를 다 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실제로 정시에 대학을 주로 가는 학생들이 N수생, 재수, 삼수. 그 비율이 얼마큼이냐면 70%. 주요 대학. 왜 그러냐면 여기 숫자 한번 보세요. 표준에서 100점 만드는데 재수생들이 109.6이고요. 재학생 97점. 상대적 점수가 10몇 점씩 다 나잖아요. 19년 이랬고요. 20년도 이제 그래프를 좀 잡아서 96이고 109예요. 21년도 마찬가지로 96과 109예요.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N수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약대까지 생겼잖아요. 30대, 40대도 약대 시험 치겠다고 들어오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을 쳐서 재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 비율이 점점 늘어요. 이게 보시면 주요 12개 대학 평균인데 보시면 원래는 재수생 거의 반반이었어요. 근데 2000년에 오시면 34%죠. 35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정시가 40%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럼 재학생한테 부여된 건 10%밖에 안 되죠. 대학 평균. 보통 대학에 3,000명 뽑으니까 300명이에요. 대학의 과가 보통 일반적인 대학은 한 8, 90개 있거든요. 그러면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한 과에 2명이에요. 그 정도로 정시로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시까지 가려면 소위 여기서 고교 4년 이게 문제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도 각오가 돼야지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황은 계속 그래가고 그렇다고 강제로 재수 못한다, 삼수 못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는 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수시 때는 재학생이 유리하고 정시 때는 재수생이 유리해요. 이유는 재학생 학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신도 따야 되고 교육한다 해야 돼요. 근데 재수생은 오로지 뭐만? 수능 공부만 하고 또 재학생은 3년째 하지만 재수생은 4년째가 하나 더 있잖아요. 범위값이 정해져 있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면 하나 더 본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도 그렇다. 서울대조차도 졸업생이 역전됐어요. 재수생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서울의 삼수생 비율이 20% 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서울대 가려면 삼수해라. 가 이제 기본상입니다. 그 정도로 재학생들이 정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재학생들은 어디에 집중? 수시에 집중하는 게 하고 안 될 때 정시 넘어간다 해야 되지. 나는 무조건 정시 하면 안 돼요. 아마 1학년 때 지금 엄마 나 내신이 별로야. 정시 가야 되겠어. 하는 아이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종합이 있든 논술이 있든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보고 정시까지 넘어가는 게 맞다. 문이과 통합의 의미와 선택 과목,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문이과 통합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 계시나요? 어떤 거 모르시고 싶은가요? 그럼 나는 문이과도 그렇고 지금 아들이 내나 이과 쪽으로 생각 중인데 혹시나 또 이과 이과? 예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첫 애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이 있어서도 만약에 물화생이 이렇게 4개잖아요. 그럼 물리 1, 화학이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2학기 때 들어가서 물 2를 또 배분하는 게 좋은지 그런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벌써 1학년 그때 이렇게 짜가지고 벌써 다 근데 다 정하셨잖아요. 예. 이제 2학년 때못 바꾸는데 예, 3학년 때도 예, 그러니까 짤 때 솔직히 모르겠어. 알고 고민하는 거 모르고 고민하는 거 너무 틀려서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하시는 누가 이제 엄밀한 의미의 문이과 통합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솔직히 선택 과목이 어려워서. 그렇죠. 선택 과목인데 이제 부모님들 다 2학년 때 거 선택을 다 짜셨을 것이 이제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건데 3학년 건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이과의 통합의 의미하고 조금 다른 엄밀하면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과목. 일반적이란 말은 그냥 이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면 이런 과목이 기본적으로 다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하고 싶다 이래서 과학고나 국제고나 외고의 전문 과목을 들고 와서 이렇게 진로 선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등급이 나오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가 나오는 과목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1학년 때 다 공통 과목만 하셨으니까 등급이 다 나왔죠. 1등급부터 9등급 상대평가였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는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이렇게 절대평가였죠.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은 80점 이상 A, 60점 이상 B, 60점 이상 C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그럼 여기는 80점만 넘으면 되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작겠죠. 여기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니까 물론 체육음악 여기 예체능은 기술관은 아닙니다. 기술관이랑 등급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파란색 돼 있는 거 있죠. 진하게. 여기는 뭐냐면 수능 과목. 학교에서 등급도 나오고 수능도 나오고. 그럼 여기 진로 선택에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기하하고 과학 2 과목. 또 수능 과목.
진로 선택입니다. 여기만 예외적으로 수능 과목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능 과목. 이렇게. 이거 중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 아이일 수도 있고 자연계열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부모님 다니실 때는 내가 인문이다. 야 이거 들어. 학교에 정해졌어요. 자연이면 이거 들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아직 고교 학점제 아니에요.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 안에서는 내가 어떤 형이라도 인문계형이든 자연계이든 예체능이든 듣고 싶은 게 자기 거예요. 내가 자연계를 갈 건데 나는 물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약대 예를 들면 생명공학 하고 싶어서 그러면 화학하고 생명하고 화학2, 생투 듣고 또 화학 실험 생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물리 싹 빼고 같은 자연이나. 근데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그럼 생물 들을 필요 없잖아요.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물리 실험, 고급 물리 이런 식으로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이 원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엄밀하면 문이과가 이제 구분 장벽 없이 만약 내가 인문화인데 물리원 수업 듣고 싶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안 듣겠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자연계열 아이들하고 물리원 같이 들어서 등급 내는데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반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시간표가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다 다를 수 있다. 선택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통합의 의미는 또 그래서 이 마음껏 들을 수 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 통합인 거예요. 그전에는 인문반, 자연반, 혹은 또 거칠게 말하면 문과, 이과 나누어졌던 수업들이 그런 거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다. 인데 실제로 과연 100% 그러냐? 그렇지는 못하죠. 굳이 자연계열 갈 아이가 인문계의 사탐 수업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자연계열 수업 많이 들어야 되죠. 인문계열 쪽, 경영 쪽 갈 아이다. 이러면 수학에서 수원, 수투 듣고 확률 통계 듣지만 미적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하나 실용수학 다른 거 다 들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마다도 선택형이. 근데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가 통합형.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와요. 모의고사 성적표 보셨죠? 모의고사 성적은 정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 성적은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정보가. 위에 건 인적사항이고 밑에는 한국사는 절대평가. 그래서 등급만 나와요. 보셨죠? 우리 지금 아이들 국어 시험 치면 국어 해가지고 100점 만점 원점수 나오잖아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표준 편차,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나오고 국어에 무슨 과목 선택해야 된다. 국어의 선택 과목이 2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이에요.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합법과 작문 했냐 언어 매체는 합법과 작문을 하나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이 아이는 학물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옛날에는 인문계열은 사탐 2개 자연계열은 과탐 2개인데 이제 그거 없어요. 인문 9과목, 자연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원하는 거 2가지.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사탐이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은 과탐이에요. 2개 섞어서 쳐. 이렇게 자유롭게 칠 수 있다. 통합형. 근데 대학은 자유롭지 못해요. 인문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경영, 경제, 국문, 사학, 영문 가는 학생들은 무슨 과목을 치든 대학들이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한 학생은 상위권에 소위 말하는 부산대 이상은 수학은 반드시는 아닌데 99% 이상 미적하고 기하 중에 선택. 사탐, 과탐, 과탐 2개 선택. 이게 거의 고정으로 들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간 아이들은 미적 기하를 주로 하고 과탐을 주로 하고 인문계열 간 아이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 미적을 보통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치니까 자기들 확통과 이렇게 좀 양상이 전개되고 그래서 벽이 정확하게 갈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택하는 주요 특징들이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공통과목 선택 과목이에요. 국어는 독서 문학이 100점 만점에 76점이고 화작 원매가 24점씩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어 100점이 만들어질 때는 요거에서 76점 공통으로 시험 쳤겠죠. 그 다음에 24점 화작 문제 24점짜리, 언어 매체 24점짜리를 어떻게 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독서 문학에다가 화작을 칠 건지, 독서 문학에다가 언어와 매체를 칠 건지가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보통 국어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봤을 때. 그래서 보통은 딱 부러지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거 시험 치러 할까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좀 문법적인 요소가. 근데 화법과 작문은 좀 지문이 길고 좀 독서 쪽에 좀 강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보통 선택을 하는데 수학이 엄청 문제예요. 혹시 올해 확통 미적 기하 때문에 고3 이제 졸업한 어머님들이 엄청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걸 들으셨나요? 3학년 졸업한 어머님들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되냐? 확통이 너무 불리하다, 미적이 너무 유리하다, 기하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지금 2학년들 보고 야, 얘 인문이라도 미적해 이러면 들으셨어요? 미적하는 게 맞는가? 어때요, 어머니? 우리 아이 중요하다고. 이과가? 이과는 문과도 지원이 됐는데, 예, 문과에서 이과는 힘들다고. 문과에서 이과 가는 거는 네. 서울의 상위권, 부산대 이상은 원천적으로 차단해놨어요. 근데 이과에서 문과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수학에서 과거에 대학교 지금 2학년 대학교 2학년 될 아이들은 인문, 수학, 자연성이 나눠져 있어요. 수학과는 자연계, 수학나는 인문계. 그러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과에서도 1, 2, 3, 4 등이 4%, 11%, 20% 이렇게 나왔고 수학나에서도 4%, 7%, 20%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문에도 1등급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계하고 인문계 넘어오는 경우들이 없었어요. 점수상에서 안 되니까. 근데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수학이. 그러면서 미적, 확통, 기하 선택을 하지만 줄은 다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수능을 한 50만 명쯤 치거든요. 50만 명 치는데 1등급 4%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 19,000 몇 명이 미적 기하예요. 확통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확통 아이들은 2등급 하면 다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우리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밖에 없잖아요. 수학에서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아이들이 인문 대거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를 그럼 분리하니까 미적 차이 될까 했을 때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확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인문 아이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수학이 공통이 74점이고 선택이 2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이게 74%를 영향을 주고 이게 26%를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똑같이 쳐요. 확통치나 미적치나 기하치. 그죠? 74% 영향 주는 걸 더 잘 치면 돼요. 근데 확통하고 미적하고 같은 원점수일 때는 같은 원점수일 때는 미적분 친 아이들이 점수가 3점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0점 받았다 원점수로. 그럼 표준 점수가 130 몇 점 나올 건데 확통이 한 130 뭐 2점이라면 미적 한 135점 나와요. 그럼 미적분 친 아이들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럼 미적분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확통 치던 아이들이 미적분 갔을 때 과연 똑같은 원점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확통 범위가 예를 들면 요만하다면 미적 범위 미만해요. 그래서 미적 범위가 많으니까 수학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그럼 당연히 국어, 영어 성적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통 쳐서 한 문제 작게 와서 막 문제겠지만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어요. 확통 공부, 미적 공부하다가 수학 공통 문제를 또 망치면 문제겠죠. 그래서 74%의 영향을 많이 주는 공통 과목 점수는 어차피 미적치나 확통치나 기하치나 똑같아요. 그러면 74% 나오는 저 공통 점수를 훨씬 더 잘 치게 집중하고 확통 미적이 있으면 확통에서 점수를 더 잘 받으면 돼요. 근데 똑같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없어요. 확통 치던 아이가 미적 갔을 때 미적 치던 아이가 확통 갈 이유는 없어요. 미적을 잘한다면 확통 가면 손해니까.
같은 점수일 때 무조건 미적이 점수가 잘 나온다 했어요. 이유는 이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까지는 부모님들이 알면 너무 복잡해지시니까 아, 미적이 유리하더라. 같은 원점수일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해도 같은 원점수를 받아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문 아이들 확통 치는 거 충분히 저는 미적하는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는 게 극단에 유리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못 풀 건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냥 확통에 집중하고 공통 과목을 더 점수를 잘 내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 저희들이 조사한 건 아니고 뭐 서울 중등 진학도 연구하는 데서 했는데 추정이에요. 아마 1등급에 확통이 5.8%, 총 100명 있다면 확통 친아이는 6명, 미적 기하 친아이가 94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등급 받은 아이들이 정시로 갈 때 확통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소위 말하는 문과 친공, 자연계열 아이들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이기도 하죠. 근데 확통으로서 5%에 드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확통보다 미적에 더 관심 흥미가 많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다. 그런데 문과 왔다. 이러면 미적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통이 더 나을 수 있다. 낫다 하니까 나을 수 있다 해서 이건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네.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면 수학을 잘 이제 안 나와요, 점수가요. 근데 네. 과 때문에 이제 이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기하를 치는 게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거는 네. 기하를 치는 아이들이 어떤 표집단을 가질지가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유리할 거다 저게 유리할 거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하하고 미적이 훨씬 많이 나온 거 같잖아요. 네네. 미적이 친 아이들이 대부분이 기하 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미적은 2학년 때 배우고 기하를 3학년 때 배우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3학년 1학년 때까지 안 배우고 시험 치는 게 부담감이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미적에서 선택을 많이 하는 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하가 저 작은 거는 절대 인원수가 작아요. 근데 확통은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제일 많은데 저 정도예요. 제가 인원수를 안 잡았는데 어쨌든 기하가 거의 10분의 1 또는 아예 조금 더 또 높을 건데 그 정도 인원이 안 돼요. 엄청 작아서 작은 거예요. 저 비율이. 교육과정과 되게 근데 2학년이니까 뭐 이거 보시면서 이제 작년까지 엄청 머리가 아프셨잖아요. 2학년 때 그죠? 2학기 때 보시면 교과는 모두 보통교과, 전문교과가 있고요. 보통교과가 우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배우는 거. 전문교과는 특성화나 특목고에서 배우는 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2는 특성화고 이렇거든요. 공통과목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선택과목은 이제 우리 선택가 이제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듣는 거. 이제 선택과목은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은 등급 나오는 거. 상대평가. 진로 선택은 ABC 절대평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1시간씩. 자율적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게 고등학교에서 주당 34시간. 이 짜여져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가 주당 4시간. 그럼 여기는 몇 시간? 30시간. 이래요. 그래서 보통 4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과목들은 교양 과목 말고요. 보통 그래서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학기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4단위가 이루어져요. 아마 이건 선택을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거 보셨죠? 교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과목이에요. 1학년 때.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진로 선택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요. A 성수도 수강자 수 비율이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에 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밑에 거는 진로 선택 과목. 그럼 교과 전형 갈 때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대학은 위에 게 엄청 중요하고 밑에 게 안 들어가는 대학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들어가는데 위에 거로 거의 결정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숙차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목 선택을 잘 하셨겠죠? 그렇게 믿고요. 과목 선택을
뭘 했는가? 가 대학들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고 학기별 뭐 희망 전공 관련 뭐 들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야기해요.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화여대인데 보시면 교육 과정에서 뭘 들었는가를 본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정의대도 이야기했고 이거 교과하고 종합이 있다면 종합에서 관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과는 아까 오른쪽 제가 뭐만 본다고? 숫자만 본다 했잖아요. 근데 종합에서는 내가 기계공학과 갈 거다. 무슨 과목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은? 미적? 들어야 되겠죠. 기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대. 물리? 완당연히 들어야 돼요. 투는. 이제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물리 2는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내신 성적 따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 듣는다면 물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2년 전에 졸업한 아이들, 대학교 2학년 될 아이들 물리를 2를 들으면 등급이 나왔어요. 1등부터 9등급까지. 그럼 내신으로 가야 될 때 이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 2를 작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었어도 어쩌겠노. 대학을 좋은 대학 가려면 내신 잘 봐야 되니까 안 들을 수도 있었겠지. 라고 심정적으로 가졌다면 지금은 A만 받으면 되는데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서 물리 2를 안 들었다면 공대 올 자격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도 꼭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정시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본다 그랬잖아요. 교과를 보는데 그냥 몇 등급이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는 뭐 보냐면 여기에 선택 과목 뭐 들었고 어떤 과목 들었고 교과목 이수이 하나. 그 다음에 교과목 학업 성적 몇 등급이고 보겠죠. 그 다음에 세특이 못 써졌냐. 이게 뭐냐면 학종이 약학은 학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2002년부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대가 2024년도에 어땠냐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니네 이거 듣고 와라 해요. 핵심은 안 들으면 불리하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떨어질 거예요. 안 듣고 권장 과목은 어떨까요? 안 들어요. 서울대가 이거 듣고 오면 좋겠어 했어요. 이게 수시가 아니고 지금 정시예요. 정시에서 좋겠어. 수시도 맞아. 수시도 가능하고 정시도 있고. 그럼 들어야죠. 근데 인문대학이에요. 요거 하는 조건 없어요. 네 마음대로 들어요. 핵심 권장의 권장도 없어요. 네 인문은 자율적으로 우리 학과하고 특별히 관계되는 과목이 없다. 근데 경제학부 핵심 권장하는데 뭐는 있어요? 권장 있잖아요. 뭐 들으라고? 미적분하고 학통 들으라고. 보통 우리 인문은 아까 뭐 들어요? 학통. 자연은 미적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적 학통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하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 때 오면 달라지. 핵심 권장 과목 보이세요? 이렇게. 미적 학통계 다 들어라. 뭐 이런 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면 이과에서 이런 거 제시했어요. 지금 2년 전에. 만약 안 들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떨어진다고 봐야지.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과학부 통계학과는 수리과학부 수학 중요한데잖아요. 수학에 관련된 과목은 다 들어달라는 게 신빙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미적과 학통과 기하 다 들어라. 다음에 공대 요구 조건 많죠. 주로 공대에서 뭐 보이세요? 수학하고 물리학부. 이건 반드시 듣고 와야 됩니다. 근데 학통도 들었으면 좋겠다가 많이 보이죠. 그러면 수학 다 들어주고 과학도 물리학은 들어주고 이게 공대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게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모든 과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서울준비가 이제 원서를 넣게 되죠. 그럼 우리 애가 원서를 썼으면
교육부에서는 우리 아이의 나이스에 있는 모든 생활교육을 다 수합해가지고 그 대학으로 보내요. 대학에서는 뭐가 가냐면 우리 아이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 개설된 게 어떤 과목이 있는가를 다 보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우리 학교에 개설됐는데 우리 아이는 안 들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개설됐는데 색깔 칠해진 건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기계공학과 갈 건데 물리 2가 개설이 안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못 들었어. 그러면 참작을 할 수 있죠. 아, 학교에서 개설이 애들이 싫어해가 안 들어서 못 들었구나. 참작이 되죠. 근데 여기 뭐 있어요? 물리학 2가 여기 딱 있잖아요. 근데 안 들었다. 듣기 싫은 거지. 근데 기계공학과 썼다. 뽑겠어요? 굳이. 그래서 교과목 선택도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 그래서 그 대학의 그 과가 어떤 과목들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 과목을 학습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다 가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학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2차적으로는 누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으로도 하고 학단 학교 옆에 가서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를 하고 들어서 여기 표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을 일부러 안 들었구나 라고 될 수 있겠죠. 이 아이는 아마 딱 보시면 이거 인문아이예요? 자연아이예요? 인문아이죠. 왜냐면 여기 사탐은 전부 다 들었고 과탐은 안 들었잖아요. 이 아이가 인문계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연계열 오면 이 아이는 인문계 성향이 있는 아이인데 왜 자연계열 왔을까? 가 될 수 있겠죠. 이 교육과정만 봐도 이 아이는 무슨 전형일 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일 때 이거 뭐야? 아까 뭐만 본다? 숫자만. 모 대학에서 입시 결과예요.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다 해수했다는 거예요. 초록색은 잘하고. 그럼 자연과학대회에서 주로 들은 거 물화학생들이 했을 때 물리학 진하죠. 이렇게. 이게 2021년도에 아까 2021년도 제가 특징이 모든 과목에 뭐가 나온다고? 등급이 나온 데 있었어요. 2를 듣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근데 2022 작년 입시를 보면 진로 선택에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이 색깔은 더 뚜렷해졌겠죠. 탐구형 가면 이렇게 거의 100% 다 듣고 온다. 이런 아이들. 물리학 2. 근데 안 듣고 가서 뽑히겠어요? 안 뽑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혹시 못 들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에 개설이 안 됐습니다. 개설되는데 안 들었다 뒤늦게 듣는 게 안 돼요. 개설이 안 될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신 성적을 다 들었던 걸 전부 소트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등급이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는데 2021학년 지금 대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때 보시면 노란색 셀이 보이죠?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은 뭐냐면 공통과목. 그 다음에 초록색 셀은 뭐라고 보이세요? 일반 선택과목. 하얀색은 진로 선택과목. 근데 여기 다 등급이 나오죠. 은미책 빼고 예체능 빼고 다 나왔어요. 근데 요게 작년 졸업생. 지금 대학교 1학년 될 나이들. 예,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은 나오지만 진로 선택의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과목 숫자가 이렇게 됐어요. 42개에서 28개. 원래는 42개로 내신이 나오던 게 28개가 됐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42개로 교과전형 갈 때 42개로 내신 내던 게 28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상황.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내신의 한 과목 영향력이 42분의 1에서 28분의 1 됐잖아요. 그럼 한 과목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42과목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28과목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28. 관리 잘하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싹 다 올라가요. 근데 상대적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그러면 한 과목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수업도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줄었어요. 그죠? 원래 보통 부산시내 220명대였거든요. 5년 전에. 제가 작년까지 4년 일했는데 이제 5년 됐어요. 한 해 지났으니까. 근데 보통 저래요. 부산시내 150명. 그러면 10등의 성적이 2.15 등급이에요.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 이렇지 않고 대충 비슷해요. 근데 이제 10등의 성적이 2.3. 20등은 2.8. 여긴 3.2. 여기는 30등은 3.1이 정도, 여기는 3.75가 됩니다. 내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왜?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아이들. 근데 올해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제가 의무로 양으로 듣는 건데 부산대 지역인재 교과 커트라인이 1.1이 안 돼요. 1.1이 되려면 아까 28과목 중에 맥스 2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 전부 1이에요. 그 2과목도 다해서 낮은 거예요. 내신이 확 좋아졌어요. 분명히 이거대로 하면 내신이 안 좋아야 돼요. 내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유는 과목 수가 어떻게? 줄어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점수가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들을 보면 내신이 전년도 훨씬 좋아졌을 거고 올해 입시 결과가 5월달에 나오거든요. 보면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낮아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근데 부산대쯤 갈 거다 하면 성적이 더 낮아도 될 거예요. 내년보다. 내년에는 한 2.5등급 돼야 뭐 부산대 경량 붙었다면 이제 한 2.7등급, 8등급 때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등수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 정원학과 정해질 때 이제 100명.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30등이, 여기는 3.75지만 이 아이들은 3.1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학 갈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5년 전에 3.1등급이 부산대에 겨우 붙었다면 이제는 얼마? 3.75등급 때도 붙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게끔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줄었어요. 수능 등급 받기도 어렵고 내신 등급 받기도 어려워. 그래서 혹시나 둘째나 셋째 자녀라서 옛날 비교 보니까 우리 아이 공부를 큰데 둘째 못한다가 아니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부 극최상위권 빼고 나면. 그래서 자신 있게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런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리가 없는 거죠. 부산대만 해도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세계 7등급 수시에서 인문은 탐구 2과목이랬거든요. 작년에 세계 7인데 탐구 1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부산대 또 자연은 2개 5등급 수학 포함해가지고 반드시 수학 포함인데 올해는 또 수학 포함 2개 5인데 탐구는 2과목. 이런데 탐구 1과목 됐어요. 아마 내신 성적이 엄청 뛰었을 거예요. 재작년 성적으로 쓴 애들은 작년에 좀 다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학에서 등급 받기가 엄청 쉬워졌죠. 그 전까지는 수학 가치는 아이들끼리만 경쟁이었잖아요. 부산대 간 아이들 3등급 받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부산대 간 아이가 3등급 받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산술적으로 수학 가일 때 한 15만 명 정도가 수학 가를 쳤어요. 그럼 1등급 15만에 0.4% 하면 6,000명. 맞죠? 근데 50만이 시험 쳤으니까 4% 하면 2만 명. 그러면 1등급 숫자만 3.5배가 된 거예요. 수학 1등급이 이제 자연에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수학 1만 받으면 의대 대 이래 했지만 지금 1 받으면 96일이 아니고 98%, 99%를 내야 돼요. 수학 1은 흔한 거예요. 부산대에 좀. 그전에는 부산대 수학 1이 가면 아깝다 했거든요. 지금은 정상. 그러니까 최저 5 맞추기가 엄청 쉬웠겠죠. 그러니까 부산대 수시 커트라인은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올해 원서 쓰기 전에 한간에 작년에 이제 올해가 아니고 부산대는 최저 학력만 맞추면 수시에 합격한다가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4년째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니라고
최저가 달라졌고 수학 때문에 변화가 엄청 클 거니까 절대 그래 쓰면 안 된다는데 묻지마 지원이 이어져가지고 부산에 고등학생이 2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근데 부산대 교과 전형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쓴 지원한 아이. 물론 울산 다른 아이도 있겠지만 부산에 있는 애들 웬만하게 나 공부 조금 해 하면 전부 부산 다 쓴 거예요. 싹 다 떨어졌어요. 거의. 거의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못 갔잖아요. 그럼 정시대 가야죠. 그럼 정시대 부산대 경쟁률 또 높아졌겠죠. 또 안 돼요. 이유는 수능 잘 치는 전국에 있는 거예요. 제 수상도 있으니까. 근데 그 눈높이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올해 부산대가 인문은 최저가 2개 사. 작년에 3개 7이었던 게 올해 2개 사. 자연은 2개 5 그대로인데 쉽잖아요. 그죠? 그럼 작년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올해. 그래서 부산대를 묻지마 하면서 다 써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냥 바로 다시 작년에 부산대를 5등급, 6등급, 7등급 되는 학생들도 거의 부산대를 3개, 4개 쓴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최저 맞췄다 하더라도 붙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최저만 맞춘다고 부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학력은 계속 4개 7등급이에요. 산술점 1, 2 높잖아요. 엄청 높아서 최저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1.5대1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학의 최저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수학가 합이 7만 됐으면 합격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아마 고려대 특정과들은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 과들이 부직 있을 거예요. 그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 고려대 수학이 어려웠어요. 그건 맞추고. 근데 부산대 자연이나 고려 자연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계열 지원할 거냐, 어떤 수능을 찾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을 다 학습하고 이해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힘들어지십니다. 입시가 어려우시겠지만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 상황을 알고 들어가면 참 쉬운데 그걸 다 저희들이 전파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래요. 4, 5등급 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제 보셨지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저거잖아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 딱 저거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건. 그럼 저기서 교과, 종합, 논술, 정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몇 가지 적어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뭐 눈에 띄어서 중요하다고 보이시는 거? 교과전형에서 교과, 학종, 교과, 논술, 교과, 수능도 교과예요. 뭐 잘해야 돼? 교과 잘해야 돼. 내신성 잘 받아야 돼. 그럼 또 뭐 있어요? 수능. 교과는 대부분이 최저학력이 있어요. 그럼 내신도 중요하지만 뭘 더 맞춰야 돼? 최저학력 맞춰야 돼. 아까 고려대학교 수능 학종에 최저학력이 있댔죠. 최저학력 맞추면 합격하는 매우 높아. 최저 출연. 학종에도 최저인 대학 많아요. 부산대도 있어요. 논술전형. 논술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논술전형 최저학력도 세요. 보통 한 3개 6등급 정도, 7등급 정도 맞춰야 돼. 정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수능. 그럼 두 가지만 잘하면 대학 잘 가요. 뭐? 교과든 수능이. 하나만 잘해도 대학 잘 가요. 교과 잘하면 언제 대학을 가야 돼요? 수시. 수능 잘하면 정시에. 두 개 조화가 잘 되면 수시, 정시 다 노려고. 이거면 끝이에요. 이게 어렵죠.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평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순위들을 끊기는 거예요. 대학 가기 진짜. 4, 5등급 아니면 결국 저거예요. 모든 뭐 1등급, 2등급도 마찬가지고 4, 5등급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거겠죠. 대학에 갈 때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한데 어떤 거의 수준에 우리가 맞는가 조절,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부산대쯤 가려면 내신은 이 정도에 수능 이 정도. 근데 그게 안 되고 4, 5등급이다. 교과적으로 수능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방법이 없어요.
내신은 4, 5등급인데 수능은 2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대 갈 방법은 논수. 거꾸로 수능이 4다. 근데 내신은 2등급이다. 그럼 어떻게 수능을 죽으라고 해가지고 2개 4등급 만들어요. 그거 아니면 또 갈 방법이 둘 다 4등급쯤 된다. 그럼 부경대 공화대. 이 정도가 이제 가이드가 돼서 거기보다 그러면 갈수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안 한다. 이게 조합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4등급이니까 수시 안 돼요. 영시 안 돼요. 그래서 대학 눈높이 레벨하고 눈높이 이런 걸 다 같이 조제리가 맞춰서 지원 가능하게 돼요. 기타 이제 준비된 거는 학기 정치는 모의고사와 수능시험 차이 이렇게 했는데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쳐요. 1, 2학년 때는 3, 6, 9, 11. 그리고 3학년 때는 3월, 그 다음에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 다음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1, 2학년 때 치는 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요. 각 전국 17개 시도들이 주관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 근데 3학년 때부터 6월, 9월 때를 치는 모의고사는 평가원 주체고 학교 선생님이지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요. 시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6월, 9월은 우리 학생도 모의고사지만 평가원도 모의고사예요. 작년의 아이들과 올해 아이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난이도 조절 이런 거 한다고 시험 된다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아까 보여드렸지만 간단했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는 나오는 정보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주로 어떤 데 틀리는가, 약점이 뭔가, 강점이 뭔가 보고 공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것가 있습니다. 진로 진학생들 상담 신청 방법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거 신청하셨던 걸 가운데 있는 아이 밑에 있었잖아요. 상담, 개별 상담을 많이 신청하실 거면 혹시 지금 밑에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특례 학생이 이제 대학 갈 거 고르셨는데 이런 건 개별적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런 거는 들어오시면 낮에 하는 상담하고 밤에 하는 상담이 같이 있어요. 낮에 하는 상담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이거는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부모님들만 가능하죠. 저희들이 보통 장학사들이 상담을 하고 밤에는 학생도 올 수 있고 학부모들 학생만 안 돼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와야 되고 보통 월, 화, 목 하루에 2타임씩 6번 있고요. 일반 학교에 계신 진학부장 선생님 상담으로 확인을 나와주시고 상담을 진행해요. 거기 신청 날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 밑에 특례 아닌 해외 공부 있을 때 학생이 어떻게 되면 준비할지는 참 복잡해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거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면 내에 따라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 상담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사실 저희들이 원래는 진로 상담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바깥은 에어컨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진로 상담이 지금 안 되고 있고 3월 1일은 토요일이니까 3월 2일부터 진로 상담이 실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또 진로 상담생들 있잖아요. 그 쌤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엔 전문 상담가 선생님 7분 계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면 진로에 관한 심리 상담 검사부터 해가지고 한 4회 정도 검사를 다 진행해 주셔가지고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그 진학 개별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신청할 때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로 안 받고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가능합니까? 저희들 원래 일주일 전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전까지는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열어놨어요. 네. 당일날은 신청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럼 하루 전날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원래 일주일 전. 네. 안 될 때 뭐 예. 급하시면 하루 전. 당일날. 보통 개인 상담하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1시간. 1시간이요? 네. 그 아까 전에 물리2가 개선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여고는 많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생기부 반영 붙이잖아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물리1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상위권 대학 물리2까지를 필수 권장 과목으로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인근 학교에 플러스 연계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이게 위계가 또 있잖아요. 동시에 이게 수강이 가능한가요? 근데 지금 물리가 2학년 때 계산이 꼭 3학년이면 이게 남고 같은 경우는 물리가 2학년 때 깔리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 선호 과목이 아니니까 3학년 1학기 때 깔리더라고요. 또는 없는 학교도 있고. 네, 아까 제가 이제 과목이 쭉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이걸 여기는 안 보이지만 어느 학기에 들었는가도 사실 나와요. 그리고 공동 선택 과목들이면 저게 지금 무슨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보라색인데 공동 선택 과목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아이 같으면 3학년 1학기에 물리 1과 물리 2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과에서 살펴보면 아, 이 학교는 물리 1을 3학년 1학기밖에 계산 안 해줬거나 학교에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래도 거기서 물리 2를 같이 열심히 들어줬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근학교 물투를 인근학교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 특목고가 있으면 일반 자사고는 솔직히 예를 들어 과정을 보니까 고1 때부터 물리 예를 들어 깔리더라고요. 고1 때부터 물리 네, 예를 들어. 그럼 학교가 다를 거면 그래서 대학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블라인드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는 가려졌다 하더라도 딱 보면 과목을 보면 아 얘가 자사고나 특목고가 나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고 애들이 분리가 있는지 해서 솔직히 제 말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방송이 나갈 거라서 제가 참 난감하긴 한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자사고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교육 과정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물리 1을 1학년 1학기 때 들었어요? 1학년 1학기. 뭐 지인 이제 뭐 이제. 근데 꽁어리에서 아까 과학에는 위계가 있다 했잖아요. 물리원 듣기 전에 뭐 들어야 돼요? 공통과학 들어야 돼요. 공통과학과 물리원을 같이 들었잖아요. 아니 공통과학 안 들었을 수 있는 거고 위계 위반이잖아요. 좋아할까요 대학교이? 안 좋아하죠. 굳이 공통과학 듣고 물리원 듣고 물리2 듣고 심화물리나 물리 실험이 들어가야 돼. 이게 위계죠. 근데 그게 물리1 들었다면 그 다음에 물리2 듣기는 정상인데 공통과학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꼼수가 편법일 가능성이 높죠. 그거를 대학들이 다 알아요. 선호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나 외고는 이 아이가 과거인지 외고인지 알아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과학고 외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들은 과목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심화물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도 A, B, C 처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심화물리 들는데 등급이 나왔어요. 이건 전문 과목이에요. 과학고만. 그럼 이게 심화물리인데 등급이 나왔어. 그럼 이 아이는 과거이구나가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난감하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과학고가 선발된 아이들이라는 게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엄청 안 좋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게 맞지만 내신이 1등급이 1.5 차이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업이 낮다라고 대학들은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으면은 사실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 20% 넘게 붙잖아요. 아이들 이런 숫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는 거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2, 3등급 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고 2등급이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인문계 1등은 전교 내신 1이 전교 1등일 수도 있잖아요. 내신 1이 1등일 수도 있고 내신 2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고는 비슷한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하기 때문에 1, 1 없어요. 1, 3, 1, 4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교과전형이면 과학과는 100% 떨어지죠. 근데 종합전형은 만약 내신이 1인 아이가 있고 1.5인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잘했냐 물었을 때 1도 잘했고 1.5도 잘했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우리는 1.5 이내면 공부 학업 역량이 좋은 아이다 판단해서 A 이렇게 주고 세특봤을 때 혹은 수상이나 뭐 다른 게 좋았을 때 1.5에서 좋다. 그러면 1.5를 뽑는 거예요. 학업 역량은 동등하다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1등 1이 떨어지고 과학 뭐 예를 들어 2가 붙었다.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상황대로 부모님 일반 인문계 일반고 다닌 부모님 얼마나 이렇게 그걸 이해하시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과학고에 1등이 1점 안에 들어간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일반 인문계는 아까 보시면 부산대 의대가 1.1에 끊겼다는 건 1.0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부산대 의대가 50명 뽑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은 교과와 종합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과학고 아이들은 종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고에서 만약 6등급, 7등급, 8등급 됐다.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고 아이들 가는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오히려 정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유불리가 이렇게 있을 때 과학고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특정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내신만 가지고 간단한 학종에서는 그 특정 2등급인데 붙을 케이스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2학년은 하고 나면 당분간 없어요. 저도 3학년이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2학년 학부모 대표해가지고 질문하신다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해 약학 그 뽑았잖아요. 네. 그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어느 정도 뭐 어떤 거를 이제 아시나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점수대나 이렇게 어머니 의대하고 약대하고 어디 보내실 거예요? 만약 두 개 다 갈 수 있다면? 의대에서 의대요. 치대하고 약대는? 치대. 한의대하고 약대는? 고민되시죠? 그 정도 아닐까요? 한의대 정도 왔다 갔다. 어떤 아이들은 뭐 그래도 한의사 약 이런 게 있는데 치대 약대는 일부 여학생들은 사실 뭐 피보고 이런 게 싫은 아이들은 약대 갈 경향이 있어. 평균적으로 본다면 치대 약대 한다면 아마 치대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 정도 수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부산대 기계공학과 약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잣대 기준이 성립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의치 약한수 수의에까지 이 정도까지 따지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있지 않을까. 그냥 서울의 수도권의 대학 보니까 학종 평균이 1.38에서 끊겼다 그러거든요. 평균. 학종이니까 당연히 내신으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적인 내신이니까 그 정도 아이 1.38도. 아까 부산대 의대가 교과 전형이지만 1.2대. 그 정도 수준까지니까 약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700명. 그리고 수도권의 약대는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대 있고, 이대 있고, 중앙대 있고, 그 다음에 덕성여대, 동대 여대 시리즈가 좀 많아요. 남학생 약대 가려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서울이냐, 지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같으면 부산대 의대, 부산대 치대 다음에 약대냐, 한의대냐 뭐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선호도로 따지면 그 정도 상황.